요즘 산타페 풀체인지랑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 워낙 인기 모델이기도 하면서 구성도 거의 모두 비슷하고 차이라고는 디자인밖에 없어서 그런지 토론이 더욱 치열한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신차가 얘네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만간 또 다른 신차가 출시될 건데 이번에도 저는 기아한테 마음이 기우는 소비자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투싼 페이스리프트도 곧 출시될 예정인데 스포티지 판매량을 깨긴 힘들 것 같다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산타페 풀체인지가 출시된 이후에는 투싼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팰리세이드보다 경쟁 구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가는 이유는 팰리세이드는 어차피 경쟁 모델이 없잖아요. 모하비는 V6 디젤 엔진이 들어가는 차이기도 하고 굉장히 오래된 노후 모델이기도 합니다. 팰리세이드처럼 고배기량 가솔린 엔진과 페이스리프트 이후에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갖추는 대형 SUV는 국산차 중에서는 팰리세이드가 유일하기 때문에 딱히 경쟁 구도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투싼은 그렇지 않죠. 투싼한테는 스포티지라는 강력한 경쟁 상대가 있고 이미 산타페가 소렌토한테 판매량으로 안 되듯 투싼도 스포티지한테 판매량 싸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투싼 페이스리프트의 변화를 보면 현대차가 과연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구성 자체는 스포티지랑 크게 다를 게 없고 외관하고 실내 디자인이 선택을 가르는 차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단 외관 디자인은 이미 수도 없이 나온 스파이샷에서도 알 수 있듯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날개 모양으로 갈라진 전면부 헤드램프와 주간 주행 등도 여전하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디테일한 디자인, 그릴 장식 같은 게 조금 커지는 정도로만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산타크루즈랑 비슷한 분위기를 가져갈 거라고 합니다. 후면부도 보면 아래로 뻗은 갈고리 모양의 테일램프가 계속해서 유지될 예정입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테일램프가 양쪽으로 이어질까 했는데 이미 현행 모델도 테일램프는 이어져 있잖아요. 범퍼로 내려간 방향 지시등이 위로 올라올 수 있을지도 생각해봤지만 최근에 나온 그랜저, 코나, 산타페 모두 범퍼로 내린 걸 봐서 페이스리프트라고 해서 위로 다시 올려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변화가 큰 건 실내라고 합니다. 스포티지는 풀체인지 되면서 실내에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들어갔고 요즘 나오는 기아처럼 레이아웃과 디자인이 모두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투싼은 스포티지보다 풀체인지를 빨리 해서 실내 디자인은 요즘 스타일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2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송풍과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12.3인치로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지면서 요즘 현대차에도 들어가는 일체형 디스플레이 스타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스파이샷이 아직 제대로 포착된 건 없는데 바꾸지 않을 이유도 없고 보통 외관 변화가 없으면 실내의 변화를 집중하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나 로고 같은 것도 요즘 나오는 현대차처럼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외관 디자인은 거의 그대로 바뀌는 건 실내 정도라는 건데 이게 스포티지랑 경쟁이 될까 싶은 거죠. 왜냐면 이미 가격도 보면 시작 가격은 스포티지가 더 저렴하고 풀옵션 가격은 스포티지가 15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사실상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얘네도 구성은 거의 똑같고 투싼은 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이건 결국 파워트레인도 똑같고 옵션도 거의 똑같고 외관하고 실내 디자인만 다른 상태에서 투싼이 좀 더 비싼 조건으로 비교가 될 거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싼이 페이스리프트 되더라도 스포티지 판매량을 뛰어넘기가 힘들 것 같다고 보고 이게 단순히 모델별 비교뿐만 아니라 회사 단위의 비교를 해도 현대차보다 기아가 계속 유리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작은 단위부터 보면 투싼과 스포티지도 기아한테 유리한 조건과 환경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싼 디자인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투싼이 처음 공개됐을 때 호불호가 꽤 심했습니다. 산타페만큼 심하게 갈리진 않았는데 디자인이 워낙 파격적이다 보니까 호불호가 많이 갈렸고 그래서 스포티지가 풀체인지 됐을 당시에 스포티지 디자인은 호평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튀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튀지는 않고 무엇보다 이때 당시에는 특히 깜빡이를 범퍼로 내리지 않았다는 것도 플러스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싼 디자인이 좀 더 정리돼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이미 현행 디자인이 너무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사실상 수정을 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외관 디자인은 여전히 지금하고 비슷한 여론을 가져갈 거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스포티지가 여전히 유리할 거란 거잖아요. 그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실내인데 이미 스포티지는 풀체인지가 되면서 실내가 완전히 바뀌었고 평가가 좋았던 K8 실내하고 디자인하고 레이아웃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투싼이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실내가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투싼은 가격 상승이 분명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외관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 와중에 가격은 더 비싸대요. 그런데 또 스포티지는 지금 구성 그대로도 나쁘지 않다. 이러면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스포티지로 가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많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단순히 투싼과 스포티지의 차이로만 볼 게 아니라 현대차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판매량 차이인데 우리가 통계 자료를 항상 잘 분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기아가 현대를 이겼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현대차가 3만 대 정도 더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델별로 보면 현대차가 기아보다 훨씬 잘 팔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랜저랑 포터가 아니면 상위 10위권 내에서 현대차를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랜저 포터 외에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기아가 차지했고, 그랜저만큼 압도적으로 팔리는 차가 아니면 기아 판매량이 동급 모델별로 비교했을 때 죄다 높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판매량은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야야 인터넷에서만 기아가 더 잘 나가는 거지 실제 판매량은 현대차가 더 압도적이잖아 이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분들도 이제 새로운 통계 자료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소렌토가 36,500대 팔릴 동안 산타페는 16,500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소렌토가 이미 2배 이상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따라잡기는 힘들 거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스포티지랑 투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티지가 36,000대 넘게 팔릴 동안 투싼은 24,200대 정도 팔렸습니다. 스포티지가 12,000대 정도 많이 팔린 거죠. 카니발하고 스타리아 여기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경작 끝도 보면 캐스퍼보다 레이 판매량이 5,000대 정도 많습니다. 소형 SUV 쪽도 마찬가지죠. 코나가 1월 중순쯤 출시됐으니까 한 달을 꽉 채운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2월부터 6월까지 셀토스는 23,500대 넘게 팔렸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나는 16,800대 정도가 팔렸고요. 트랙스가 출시된 이후부터의 통계 자료를 보면 코나가 트랙스보다도 안 팔리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가 이기고 있는 건 현대차가 확실하게 유리한 차종이거나 기아가 상품성 개선을 아예 안 하고 있는 차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유리한 차종이라 함은 그랜저가 대표적이겠죠. 이미 그랜저가 많이 팔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반떼보다 K3가 많이 팔리고 있는 것도 상품성 차이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반떼가 풀체인지된 이후에 페이스리프트까지 가는 동안 K3는 세대 교체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종들은 현대차가 지면 안 되는 차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기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랜저가 풀체인지 돼서 압도적인 판매량이 나오고 나머지 경쟁 모델들 중에서도 현대차가 좀 더 판매량이 유리한 상황이었다면 3만 대보다는 훨씬 많은 차이가 났을 건데, 지금까지의 상황도 그렇고 앞으로도 기아가 유리한 조건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어쩌다 보니 계속해서 기아가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고 있다는 건데, 현대차 담당 부서가 참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나마 그랜저 외에 신차율과 판매량을 기대할 수 있는 차가 펠리세이드였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산타페는 진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미 2배 이상 잘 팔리고 있는 소렌토를 이기기는 어렵고, 경쟁 모델이 모하비 말고는 없는 펠리세이드가 판매량을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주들이 그렇게 원하던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잖아요. 심지어 이번엔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2.5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최초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니발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고 심지어 순수 전기차까지 추가된다고 하죠. 물론 두 차종이 완전 경쟁 모델이라 볼 수는 없지만 회사 단위로 본다면 펠리세이드가 출시돼도 카니발이 판매량 방어를 해버릴 거라는 소리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도 마찬가지로 그랜저라는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현대차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차가 아반떼입니다. 아반떼는 왜 잘 팔리고 있는 거라고 보냐면 가격이라는 본질을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는 차입니다. 현대차가 비싼 차를 팔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차종마다 암묵적인 가격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프리미엄 브랜드 말고 대중 브랜드 중에서 말이죠. 저렴해야 할 차들이 비싸다는 낙인이 찍혀버리면 당연히 다른 차로 눈을 돌리는 게 소비자입니다. 아반떼는 아직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차이기도 하고 상품성도 경쟁 모델인 K3보다 여러 번 개선을 거쳤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차종들은 언젠가부터 동급 모델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가 더 비싸고 기아는 비슷하거나 더 저렴하고 이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그랜저가 K8보다 비싸고요. 호나가 셀토스보다 비싸고 풀체인지된 산타페가 페이스리프트된 소렌토보다 비쌀 거고 페이스리프트될 투싼이 스포티지보다 비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디자인 호불호를 떠나서 이미 나오고 있는 판매량 통계 자료도 그렇고 가격과 상품성 같은 조건들을 따져봐도 기아가 더 유리한 점이 많아서 앞으로도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계속해서 판매량으로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